조합을 활용한 다른 기타 문제들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거기 보시면 조합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도형에 만들 수 있는 도형의 개수를 셀 때 많이 쓰입니다. 조합의 활용이. 그래서 비교를 필수 문제 5번처럼 삼각형이 나온다든가 필수 문제 6번처럼 뭐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뭐 이런 애들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반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조합으로 계산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밑에 깔려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위에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이거를 힌트를 안 줘도 되는데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세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굳이 이 멘트는 필요가 없어요. 두 점을 이은다는 건 여러분들을 초벌해서 알려주는 거고, 직선의 개수를 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 애초부터 직선 자체에 점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 몇 개의 점이 있냐면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8개의 점에서 두 개를 고르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령 얘와 얘를 골랐다 그러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와 얘를 골랐다 그러면 이런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쉽겠어. 문제는 여기 있는 점 4개는 얘와 얘를 골라도 이 직선이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직선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화살표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게 직선입니다. 여기까지만 표시해서 그렇지 이 직선은 우주 끝까지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반직선은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끊어진 거는 선분이라고 그러죠. 얘는 선분. 선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딱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직선의 숫자를 물어봤으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을 고른 직선이나 얘와 얘를 고른 직선이 어떻게 돼요? 사실상 같은 직선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껏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에 쓸데없이 중복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데서는 안 나와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 4개에서 2개를 뽑는 거.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게 뭐야? 밑변에 있는 점 4개에서 2개를 고르면 4개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한 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빼버렸어요. 근데 원래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다 빼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다 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원래 있으니까. 요게 내가 찾는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러죠? 생각을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연습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도 생기게 되고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빼버려서 나만 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막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도 사실 이것도 쓸데없는 힌트예요. 원래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게 존재하면 됩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점 3개가 있으면 돼요. 어떤 점이냐면
이 점은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점 3개면 돼요. 이거 기하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알아두세요. 또는 한 직선과 플러스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점 1개로 쓰고 점 1개가 있으면 됩니다. 아니지, 직선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의 선분이라고 해야 되죠. 잘못 썼어요. 직선이 아니라 선분. 깜짝이야. 이러면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점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8개의 점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얘 때문에 일어나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또 이 밑변이 말썽이죠. 여기 있는 점은 4개가 모두 한 직선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3개를 골라봐야 삼각형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4개 중에 3개는 싹 다 빼버려야 됩니다. 얘는 싹 다 빼버려야 돼요. 왜? 더하기 1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안 만들어지는 애예요. 내 말 이해되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삼각형의 개수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러지 않고 초딩한테 이걸 맡기면 이거 일일이 다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개수 때 제법 많을 텐데 8, 7, 6이죠. 3, 2, 1이니까 7, 8에 56에 빼기 4를 해야 되니까 52개를 세우고 있어야 돼. 초딩은 돌아버리죠. 하다 지쳐서 이제 자기가 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구할 수가 없죠. 네. 불쌍한 초딩이죠. 원래 초딩은 불쌍해. 쉬운 방법이 있는데 되게 어렵게 가야 돼. 이거 예전에 그래서 왜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안 하는데 한때 술 먹고 유행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올림피아드 성적 필요했던 시절이 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그 수학 올림피아드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막 준비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입상한 성적이 있으면 뭐 들어가기 좋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할 때 막 초딩들이 이 조합 문제도 막 배워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배우면 저 52개를 진짜로 생으로 계산하고 여기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막 과정을 배우고 앉아 있는 거지. 빠르게 풀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삼각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문제 6번은 사각형 개수도 나와요. 이게 몇 번이죠? 6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나요? 네. 하나, 둘, 셋,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4개, 세로로 6개. 이때 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시오 예스. 이것 역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은 가로로 2개만 있으면 되고요. 세로로 2개만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선택하기를 얘와 얘를 선택했고요. 세로로 얘와 얘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평행사변을 고른 셈이냐면 여기를 고른 거예요. 둘이 겹치는. 이해됐습니까? 그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이 빨간색 두 개를 고르고요. 이 빨간색 두 개를 고르고요. 초록색으로 여기와 여기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평행사변형을 고른 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로로 두 개와 세로로 두 개만 고르면 여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든 모양의 평행사변형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하면 가로는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가로줄 4개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세로는 6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엄청 심플하죠? 우리 불쌍한 초딩은 이렇게 만든 평행사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15개 일단 곱하고요. 가로 2칸짜리로 몇 개가 있는지 또 일일이 다 셉니다. 불쌍한 애들이에요. 여기 6, 여기 15, 무려 90개를 그렇게 세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네, 근데 여러분도 불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그림일 때는 불쌍해져야 돼요. 뭐 이런 거. 여기서 직사각형, 뭐 정사각형 개수 세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정사각형 개수 세기, 직사각형. 여러분도 불쌍해질 때가 있다. 하나 더 그림,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정사각형이에요. 한변길이 다 똑같다고 칩시다. 그 그림대가 그지같이 그려서 그래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정사각형 개수를 세시오 하면 여러분도 짤없이 이거 다 세야 돼요. 왜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럴 때는 기준을 세워서 세야 됩니다. 우리는 초딩하고 다르잖아요. 한 변 길이가 이게 1이라고 치면 한 변 길이 1짜리 정사각형은 몇 개가 나오냐? 한 변 길이 2짜리 정사각형은 몇 개가 나오냐? 한 변 길이 3짜리 정사각형은 몇 개가 나오냐? 그거를 열심히 지우개를 지워가면서 겹치기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변 길이 3짜리는 이렇게 세야 돼요. 여기 하나, 둘, 한 칸 내려서 셋, 넷, 여기서 4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 5, 6, 7, 그래서 7개 있다.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일일이 다 수동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더 빨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변 길이 기준으로 해서 세는 것도 나와요.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책에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였거든? 없네. 우리 책에는. 유형편에 있을까? 유형편에 있는 그게 있네. 맨 마지막 80페이지에. 저렇게 3개짜리 만들어 놓고서 정사각형 빼고 직사각형만 몇 개 있냐 이렇게 돼요. 그럼 직사각형 다 센 다음에 직사각형은 뭐로 세면 돼요? 저렇게 편하게 세면 돼요. 평행사변처럼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고르면 직사각형 만들어지죠. 정사각형 포함해서. 거기서 정사각형 개수만 빨리 빼야 되죠. 이때 정사각형 개수를 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할 사항은 한 변 길이 1짜리, 한 변 길이 2짜리, 한 변 길이 3짜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수를 세서 빼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딴 건 방법이 없다. 정사각형일 때는 진짜 우리도 초딩처럼 불쌍해져야 된다. 이해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에서 응용할 수 있는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지금 소개한 거는 대표적으로 삼각형, 처음에 직선이었죠? 직선, 삼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 이런 걸 한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보너스라기보다 이 보너스가 시험에 더 자주 나옵니다. 문제는 이 보너스가 아닌 게 돼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말로 하면 조짝이라는 게 나와요. 조를 짜는 게 조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짝이라고 우리 플러스 특강 해서 나옵니다. 조 나누기 또는 조짝이.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를
뭐 첫 번째 1단계는 3명, 2명짜리 조를 만드는 경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냥 단순히 조만 나눠놓은 거예요. 이쪽에 3명, 조 이름 없습니다. 조 이름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요. 게임이 조만 짜는 거예요. 한 조는 3명, 한 조는 2명으로 나누는 거. 이건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고르면 되죠. 그리고 남은 2명 중에서 2명을 고르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이거 왜냐면 EC는 한 가지잖아요. 2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는 한 번에 다 고르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까 했었습니다. EC 빵도 어떻게 돼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고르지 않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가 가령 조의 이름이 있는 거야. 한 조의 이름은 진달래고 한 조의 이름은 개나리라고 쳐봐. 그러면 3명 조가 진달래가 될 수도 있고 개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조의 이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는 이름 또는 이거죠. 학교로 따지면 청소 구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조는 뭐 예를 들어서 창문, 요새 그런 거 하는지 창문 말고 창문이 위험해서 안 돼. 한 조는 화장실 가서 닦아야 돼.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남은 조는 교실을 청소해야 된다고 쳐봐. 그럼 그것도 이름이 있는 거지. 화장실 조와 교실 조. 그렇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일단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름을 붙여주는 건 뭐예요? 순서를 정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뭐로 들어가요? 순열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름 붙여주는 거나 순열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2 팩토리얼 또는 2가 들어가는 거죠. 조 이름에는. 그러니까 조 이름이 들어가면 요거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조만 나눠놓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 조에 할 일이 있다 또는 조의 이름이 있다. 어린이집이어서 뭐 진달래조와 개나리조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순열 계산을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명, 1명의 조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조원의 숫자가 똑같은 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 계산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5명 중에 2명을 고르고요. 남은 3명 중에 2명을 고르고요. 1명 중에 1명이겠죠. 말 그대로 하면 요거 2명 뽑는 게 5명 중에 2명. 여기 2명은 남은 3명 중에 2명. 나머지는 자동으로 골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를 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 고른 거에 A와 B가 같은 조가 되고, 그 다음에 C와 D가 같은 조가 되고 2가 되는 조가 있는 반면에, 이해됐습니까? 이 첫 번째 조에 C와 D가 선택을 받아서 C와 D가 조가 되고, A와 B가 두 번째로 선택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조의 이름이 없으면 얘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A와 B가 한 조고 C와 D가 한 조라는 거에서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을 여기서는 다르다라고 계산을 해서, 왜? 처음에 A와 B가 선택받은 거와 처음에 C와 D가 선택받은 건 여기서 계산을 해서 다르다라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사실상 이거와 이거는 같은 결과란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조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야. 순서와 상관이 없는 거지. 누구와 누구와 같은 조가 됐는지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진서 이해돼? 이거? 따라서 요 딱 2배가 뻥튀기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2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걸 생각해봐야지. 그러면 가령 여기에 더 늘어서 D, 이 다음에 뭐니? 영어? F, G? 뭐 이렇게 있어. 2명 더 늘려줬어. 7명이야. 그래서 2명, 1명 조로 나눈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는 겹치는 게 3개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여기서 겹치는 게 2개였으니까.
얘랑 두 명에서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두 개여서 2분의 1로 나눠졌으면 여기는 인원수가 세 개가 똑같으니까 그럼 3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숫자가 달라질 것이냐를 고민해봐야죠. 원리를 따져봐야죠. 얘는 7C2F, 5C2F, 3C2F, 1C1이 되는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죠. 누가 같을 것이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A와 B가 먼저 골라지고요. C와 D가 나중에 골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E와 F가 골라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애가 G예요. 이 경우하고 첫 번째 A와 B가 골라진 건 똑같은데 E와 F가 골라지고요. 나중에 C와 D가 골라지고요. G가 된 경우도 사실상 같죠. 이름 없으니까. 또 A와 맞나요? C와 D가 먼저 골라지고요. A와 B가 골라지고요. 그 다음에 C와 E와 F죠. E와 F가 골라지고 나중에 G가 됩니다. 또는 C와 D가 골라지고요. 그 다음에 E와 F가 골라지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골라지는 경우 그리고 G 이렇게 되는 경우 다 똑같지. 결론. 그러니까 단순히 3이 아니라는 거야. 인원수가 같은 조가 3개라고 해서 3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그냥 2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조가 이 인원수가 같은 두 개의 조의 일렬 배열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2 팩토리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인원수가 같은 조가 3개니까 여기가 3 팩토리얼로 나눠져야 돼. 그냥 3이 아니야. 얘네들을 다 일렬 배열하는 개수만큼이 다 중복이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수 같은 조가 3개라고 해서 3분의 1로 나누면 안 돼. 3팩분의 1로 나눠야 돼. 일렬 배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미션. 요걸로 이해해라. 조장이 이건 간단해. 처음에 3명 2명은 이건 뭐 시험 문제도 안 내. 사실은 항상 시험 문제 낼 때는 인원수 똑같은 애로 낸단 말이야. 인원수 똑같은 게 2개면 2팩분의 1, 3개면 3팩분의 1, 4개면 4팩분의 1.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2명, 2명, 3명, 3명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4개가 같다라고 해야 돼? 아니잖아. 2개씩 같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팩분의 1로 한번 나누고 또 한 번 얘 때문에 2팩분의 1로 한 번 더 나누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각각.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따로따로 나눠야 돼. 이때는 2개씩 같으니까. 이해됐어요? 즉 핵심은 일렬 배열하는 거. 그 개수만큼이 중복이 될 테니까 그 개수만큼 나눠야 돼. 그래서 팩토리얼이 들어가요. 요게 첫 번째 조짜기의 핵심. 예리가 힘들어? 오늘 너무 많이 수업하나? 내가? 응. 이거 나중에 풀 생각이 끔찍해요? 네. 우리 시간 여유 있잖아요 이제. 오늘이면 진도 끝났잖아요. 우리 2월 말까지 시간과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복습도 하고 이제 추가 숙제도 나갈 거예요. 복습할 기회가 좀 되죠. 이번 주야 목요일날 시험 보고서 안 맞추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2주 정도 여유 있잖아요. 계약 때까지. 그러니까 수상도 여러분들 질문 아니면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이거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이 2주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겨울방학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생각하던 거예요. 맨날 말로만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랑 다르다. 맨날 말로만 했죠. 네. 그거를 어떤 학교 시험지 하나를 작년 거 또는 재작년 거도 좋고
그대로 원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리고 싶어. 중간고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내가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구나. 인수분해는 어떤 것까지도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문제집 새로 볼 때 우리 이제 내 계획은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시너지를 하고 싶거든요. 문제집으로. 시너지를 바라볼 때 아니면 센도 좋아요. 근데 센은 이미 했잖아. 이미 거의 다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센 말고 시너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좋아요. 너무 시너지 같은 문제 개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 뭐딴 걸로 해도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너지가 가장 스탠다드여서 시너지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학생들은 항상 학생만 그런 게 모든 사람은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쉽게 가고 싶어 해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야 돼. 나오면 반칙이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피하고 싶다고 그 문제를 풀기 싫은 거야. 문제는 내가 이게 원본을 주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주겠다는 이유가 나온다고. 니네가 싫어하는 문제 나와. 해야 된다고. 내가 그 증거를 내미는 거죠. 증거를. 야, 이게 나오잖아. 니네가 맨날 풀기 싫어하는 거 나오잖아. 증거를 드리는 거. 아무튼 하나 더 합시다. 조장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첫 번째 하나는 인원수가 똑같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토너먼트. 토너먼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토너먼트 대진표. 그래, 대진표. 토너먼트 대진표 짝이에요. 토너먼트가 뭔지는 남학생들은 잘 이해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여학생 중에 토너먼트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올림픽 같은 데서 하는 거.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은 그냥 바로 탈락인 거. 그걸 토너먼트라고 해요. 오 잘하네? 똑똑한데? 여학생들 대부분 다 잘 모르는데. 몇 개까지 할까요? 4개, 5개, 6개 이렇게 할까? 아니다. 더 늘려? 8개? 둘, 넷, 여섯. 8팀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기본으로 이렇게 둘이 붙어서 이긴 팀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둘이 붙어서 이긴 팀 올라가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여기서 다시 이긴 팀끼리 붙고 여기도 이긴 팀끼리 붙고 여기서 결승전 이렇게 되는 게 토너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8개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어떻게 배치해서 누구랑 붙게끔 하는지를 짜는 걸 대진표라고 하죠. 교과서에서는 이 대진표를 좀 전에 봤던 조짜기로 하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일단 둘짜리 조를 짜고요. 걔네들을 여기다가 배치할지 여기 A, B 조라고 해봐. A, B 조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냐 라고 해서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원래 모든 경우에서는 순열 계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순열 계산에서 뭘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중복되는 수만큼 나누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진짜 잘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진짜 똑똑한 선생님, 잘 실력 좋은 선생님들은 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다 중복되는 개수만큼으로 촉촉 나눠버려요. 그럼 답이 맞죠? 왜냐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쁘게 정리한 게 조합이다 뿐인 거지. 조합도 사실은 이거 순열 계산한 다음에 중복되는 숫자만큼 나누는 게 핵심인 거잖아. 본질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면 이게 조합 계산에 대해 조작이어서 그러면 이 안에도 이 원리 원칙은 그대로 살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원리 원칙을 내가 하나만 소개해서 흉내내 보겠다 이거지. 잘하는 선생님들의 흉내를 내보겠다.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팀이 있다고 칩시다. 1, 2, 3, 4, 5, 6, 7, 8 8개 팀을 이렇게 배열했다고 치자고.
이거 배열할 수 있는 전체 방법, 이 숫자를 쫙 바꿔서 배열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8팩토리얼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 안에는 1, 2와 2, 1은 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냥 1번과 2번이 같은 조가 된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쓸데없이 이런 게 뻥튀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몇 개가 뻥튀기가 돼 있어요? 2개가. 나눠줘야죠. 그러면 얘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러고. 그럼 몇 개나 뻥튀기 됐어요?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두 개 뻥튀기 돼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도 두 개가 뻥튀기 돼 있죠? 왜 각각인가요? 아니 나머지 다 똑같고 1, 2, 3, 4와 1, 2, 4, 3 뻥튀기 된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씩 계속 뻥튀기가 된 거지. 그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뻥튀기 돼 있으니까 이를 네 번 나눠줘야 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요거 이제 머릿속에 지우고, 자 이거랑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똑같아서 나눠줬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3, 4, 1, 2랑 얘랑 이 위에 줄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보세요.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죠.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와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가 자리를 맞바꾸는 것도 중복되게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눠줘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줄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2, 2 여기에 하나, 얘랑 자리 맞바꿨을 때 또 여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자리 맞바꿨을 때 그래서 두 개, 이겁니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근데 얘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통째로 얘 전체와 얘 전체가 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5, 6, 7, 8하고 1, 2, 3, 4는 같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름이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봐서 여기도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러면 답이 딱 맞아요. 언제나. 왜? 딱 정확하게 순열로 계산해서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눠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돌렸을 때 똑같아 보이면 2가 한 번 탄생하는 거예요. 두 번 탄생했죠? 세 번 탄생했죠? 네 번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 똑같죠? 5번 탄생했습니다. 여기도 탄생했으니까 6번. 전체 여기를 반으로 갈라서 돌리면 똑같아요. 개수가 7번에 2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 방법을 나는 강력 추천합니다. 왜? 이런 기본형일 때는 학교에서 소개하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이 어디 그런가요? 변칙을 우리한테 요구하죠. 이렇게 그 변칙을 풀 때가 내 방법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대집표가 짜졌습니다. 이게 뭐죠? 부전승이 있는 거죠. 부전승. 왜냐면 얘네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겨야 결승을 갑니다. 근데 여기 팀은 재수 좋게 한 번만 이겨도 바로 결승행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부전승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부전승까지 계산하기에는 학교 방법이 딱히 좋지 않아요. 우리 뭐랑 비슷하냐면 길찾기 방법하고 똑같아요. 길찾기에서 학교 방법이 별로 안 좋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로 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얘 몇 개 있어요? 6개의 팀이 있죠? 이거 뭐예요? 6팩토리얼로 계산하시고요. 돌렸을 때 똑같죠? 좌우가? 돌렸을 때 똑같습니다. 2개, 3개 똑같아요. 이 3번 쓰시고요. 자, 여기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2개를 동시에 이렇게 탁 돌렸으면 똑같죠? 하나 더 추가. 여기까지 됐죠? 문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통 크게 얘랑을 딱 바꾸면 이게 어떻게 돼? 개수가 안 맞아. 이쪽은 4개, 이쪽은 2개잖아. 근데 돌리면 이쪽이 2개, 이쪽이 4개잖아. 그럼 완전히 다른 방법인 거야.
안 똑같잖아. 밸런스 둘이 좌우가 똑같아야 똑같다. 이렇게 순서를 매긴 거나 저렇게 순서를 매긴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냐라고 될 텐데 이게 다르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하고 얘를 뒤집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뒤집으면 1, 2, 그 다음에 이쪽이 3, 이쪽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두 개인 경우하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부전승 팀이 완전히 다르잖아. 다른 방법이야. 이걸 돌려도 안 똑같아져. 좌우의 숫자가 여기가 달라서. 이해됐어요? 그럼 더 이상 나누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네 번으로만 나누면 끝나요. 내 말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 부전승 같은 변칙 일대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거의 무지성으로 풀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시험에 많이 틀렸었어요. 너 시험에 나왔다고? 네. 그래서 어느 시험에? 그 학교에서 중3. 중3 때 이거 벌써 나와요? 조짜기가? 어디서? 저희 학교 좀 어렵게 됐어가지고. 니네 학교고? 저희 학교가 좀 어렵게 됐었어. 나 되게 좀 많이 나왔었어. 너 예전에 다녔던? 근데 거기 왜 미리 땡겨서 해? 그냥 그 경우의 수랑 막 그런 걸로 이렇게 냈었어요. 중학교 레벨만 가르쳐 놓고 고등학교 문제를 내는 거야? 헐, 반칙인데? 근데 영어 시험도 고등학교 걸로 똑같이 냈었어요. 영어는 좀 그런 때가 있어요. 영어는 워낙 잘하는 애들이 요새 많아서. 중학교에서도 수능에서 나왔던 질문 출제하고 막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얘네 당연히 내신이 뭐라지? 변별력이 없는 거라. 너는 그럼 이거 아쉬웠겠네요. 조금만 일찍 들었으면 맞췄을 텐데. 네, 이게 조짜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돌렸을 때 개수가 똑같아서 동일한 형태가 나오면 그 개수만큼 2로 나누면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면 진짜 간편하게 풀립니다. 토너먼트 대진표는 학교 거보다 내 방법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플러스 특강이라서 마치 교과서에 없는 것처럼 돼 있잖아. 약간 번외편 뭐 이런 거잖아. 아니 절대 아니야. 무조건 돼. 이 대진표 토너먼트로. 무조건? 아니 다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 학교가 예외 없이.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아까 예고한 대로 우리 그 레벨 테스트를 위한 모의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문제는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니네 이거 풀이를 해줄 시간을 생각을 안 했는데 시험 볼 생각만 하고 어떡하지? 그 생각 못했네. 오답 체크를 해줄. 이렇게 합시다. 목요일날 꼭 첫 시간부터 시험 보라는 방법 없으니까 내가 오늘 문제 주고요. 여러분들 풀고요. 채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1시간 안에 가능하고 내가 그러면 해설지를 나눠줄게요. 일단은 해설지 나눠주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일 수요일이니까 내일까지 그거 갖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목요일날 첫 타임에 내가 풀이해줄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타임 때 저 시험 레벨 테스트 보고 그럼 좀 낫지 않을까요? 나 그 생각 못했네. 시험 볼